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70세가 넘었을 때 주변의 사람이 북적이는 사람과 전화 한 통 걸 곳 없어 외로워하는 사람의 차이는 돈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50대, 60대인 지금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 사람, 그래도 예정이 있지 하며 참고 계신가요? 그 참을성이 사실은 당신의 노후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봄이 오기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변의 잡초를 뽑아내지 않으면 정작 소중한 꽃들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른이들의 마음 쉼터, 어른이 심리학교입니다. 이제 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죠. 겨우내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집안 대청소는 계획하시면서 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대청소하지 않으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에너지가 한정적입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독이 되는 관계에 쏟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은 15년 넘게 수만 명의 마음을 들여다본 심리학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어줄 인간관계 정리법을 따뜻하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끊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70대 이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야 할 유형은 끊임없이 불행의 전염을 퍼뜨리는 사람, 일명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 아니면 세상 탓, 혹은 남 욕만 하는 분들 주변에 꼭 계시죠? 아이고, 내 팔자야, 요즘 세상이 왜 이 모양이니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과 한두 시간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르게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정신적 방어벽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일종의 습관이고 그 습관은 듣는 이의 영혼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힘든 사정이 있겠지라고 이해해 주려 노력할수록 여러분의 마음밭은 점점 황폐해질 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비극적인 주인공 옆에서 같이 한숨 쉬어주는 친구들이 나오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극은 공유할수록 커지고 긍정은 나눌수록 단단해집니다. 노년의 평안함은 맑은 공기 같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걱정하는 척하며 내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혹은 우리 사이에 이런 말도 못하니? 라는 말로 운을 뗍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언이 아니라 비수입니다.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그러니 그냥 편하게 살아 같은 말들이죠.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던 의욕도 꺾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나를 위축시키는 모든 관계가 바로 심리적 지배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정신건강의 핵심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자꾸 너는 안 돼, 그건 위험해라며 초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맞아, 나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빴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맞습니다. 기분 나쁜 조언은 조언이 아니라 공격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벌써 머릿속에 그 사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정리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유형은 받기만 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심리적 기생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은 give and take, 즉 상호 호혜성입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가 힘들 때는 교묘히 자리를 피하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값을 낼 때만 슬쩍 뒤로 빠지는 경제적 인색함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는 정서적 인색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라는 말로 여러분의 희생을 강요하나요?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가는 길 위에서 피어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저울은 언젠가 부러지기 마련이고 그 파편은 오롯이 여러분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노년의 관계는 상호 존중이 없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비위를 맞출 체력도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오랜 친구인가요? 아니면 가까운 친척인가요? 인연의 깊이가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을 알고 지냈어도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 매듭을 느슨하게 풀어줄 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상처 없이 거리를 둘 수 있을지 그 실전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절교하자 라고 선언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마찰과 소문을 만들 수 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략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반응의 강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평을 쏟아내거나 나를 깎아내릴 때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대꾸하거나 반박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짧고 건조하게 답하는 겁니다. 상대는 예전만큼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져 자연스럽게 다른 타겟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말투는 부드럽게 유지하되 대화의 밀도는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남의 횟수를 서서히 줄여가는 거죠. 요즘 내가 좀 바빠서,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중에 보자 라는 핑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돌보느라 바쁜 것이니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호한 선 긋기입니다. 만약 상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한다면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말하세요. 그 이야기는 나를 불편하게 하네.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라고요. 이렇게 내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무례한 사람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정리의 진짜 완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먼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끊어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칫 냉소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잡초를 뽑는 이유는 그 자리에 예쁜 꽃을 심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며 적절한 거리감을 지킬 줄 아는 성숙한 어른이 된다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나비처럼 날아와 앉을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내 마음의 주파수를 건강하게 맞추면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맑은 인연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능력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나쁜 관계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습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하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친해지세요. 나 스스로가 최고의 친구가 되었을 때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70대에 혼자 남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섞여 외로운 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멀리하는 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 동안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올봄, 마음속 잡초를 걷어내고 따뜻한 햇볕만 가득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엔 너무나 찬란하고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기엔 너무나 귀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해지는 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셨나요? 두 번째, 남의 기분을 살피느라 소홀했던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 10분이라도 갖기로 약속해 주실 거죠? 세 번째, 이 내용이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지금 생각나는 소중한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이 결심을 누구보다 응원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간관계 고민이나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마음을 보태 응원하겠습니다.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70세의 내 곁에 단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이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부터 마음의 공간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 인간관계에서도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건강한 관계를 저 어른이 심리학교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꽃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어른이 심리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따뜻한 여정을 계속하고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유익한 마음 처방전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따스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